제가 서브3 마라토너가 된 지 이틀이 됐군요.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에 이거를 극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피니시 라인을 철거하고 있었어요. 그 철거하고 있는 곳을 그냥 비집고 제가 센서만 지나간 그런 기록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됐죠. 안녕하십니까, 고ren 여러분들, 디어입니다. 어느덧 제가 서브3 마라토너가 된 지 이틀이 됐군요. 우스갯소리로 한 소리고, JTBC 마라톤이 끝난 지 어느덧 이틀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어제 가볍게 저녁에 8km 리커버리 러닝 해줬고, 오늘도 좀 회복과 생체 리듬을 되찾기 위해서 10km 리커버리 런을 하고 있습니다. 참 사실 대회장에서 피니시 라인에 도착했을 때도, 그리고 그 이후로도 사실 서브3 러너가 됐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의 큰 실감이 없습니다. 그냥 저는 똑같은 한 명의 러너, 조별아, 뭐 거기에서 더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그렇게 서브3를 하기까지 수많은 응원과 격려, 그리고 어드바이스 등등 해주신 시청자분들, 그리고 달성하고 난 후에 수많은 축하를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서브3를 달성한 것에 있어서의 뭐 어떻게 서브3를 할 수 있냐 이런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실력자도 아니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냥 평소 똑같은 러너 조별아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신 제가 이 서브3를 달성할 때까지의 히스토리를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러닝을 처음 시작하셨나요? 저는 맨 처음은 한 7, 8년 전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에 이거를 극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 전까지 뭐 군대에서밖에 운동이라는 거 안 해봤던 제가 러닝이라는 거 해보면 좀 환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한 19년도에서 20년도 사이 1년 안 되게 하루에 뭐 3km 안 된 전후 되는 러닝을 시작한 것이 최초의 러닝입니다. 그러다가 그 덕분인지 극복이 됐어요. 이제 현생을 열심히 살 수 있게 돼서 러닝이나 운동 같은 거 다 접고 다시 현생 살다가, 또 그 현생이 살짝 꼬여서, 그래도 뭐 전만치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어가지고 22년 초 21년 극말부터 맨몸 운동 시작하고, 러닝은 22년 초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 건데요. 그 당시에 러닝을 하려고 러닝을 했던 게 아닙니다. 뭔 소리냐, 그 22년 초에 시작을 한 이유가 유튜브라는 거 한번 시작해봐서 마지막 도전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홈트로 바디 프로필을 찍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운동을 시작했고, 유산소 운동으로서 홈트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시작했던 게 러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닝이 당연히 주가 아니었어요. 근력 운동하고 그냥 진짜 뭐 가볍게 2kg, 3kg, 그러다가 뭐 조금씩 이제 편해지니까 뭐 4kg, 5kg 정도만 뛰었던 것이 제 러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다가도 이제 러닝이라는 걸 계속 하니까 욕심이 늘더라고요. 이 러닝이라는 거 좀 매력 있고, 그런데 얘기 들어보고 찾아보니까 10km 마라톤 대회, 뭐 풀코스 대회, 하프 대회 이런 게 있네. 그래서 하프랑 풀은 당연히 엄두도 안 났으니까 10km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JTBC 마라톤 접수가 너무 쉬웠어요. 제가 언제 접수를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접수할 때까지도 널널하게 접수가 됐었어서, 그래 여기가 뭐 유명하대,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22년 JTBC 마라톤 10km를 맨 처음 뛰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 첫 마라톤 대회였고, 거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운동이라는 거를 그래도 한 1년 정도를 한 거잖아요. 21년 말부터 근력 운동하고
22년 초부터 뭐 1월부터 러닝 계속 했으니까 거의 10개월, 11개월 동안 러닝을 쭉 해서인지 그 대회에서 45분 내 기록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걸 디테일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막 재능충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래도 노력을 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또 비하인드가 하나 있는 게 그 대회 나가기 전까지 저는 쿠팡에서 2만원짜리 런닝화라는 이름으로 판매한 런닝화 아닌 신발을 신고서 쭉 러닝을 계속 하다가 대회도 이제 등록했고 하니까 저기 아울렛, 인천에 저기 청라 쪽에 아울렛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뭔가 가장 할인폭이 큰 그 당시 데스상트의 에너자이트 Z 플러스라는 신발을 최초로 러닝화로서 사고, 그렇게 해서 그 신발을 신고서 쭉 러닝을 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러닝이 메인이 아니었다 보니까 러닝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어요. 막 뭐 착지하는 방법, 뭐 움직이는 방법, 기록 추이 이런 거 다 몰랐고, 러닝화에 대해서도 뭐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 상태로 23년 다음 해가 되어서 전반기에는 아무런 마라톤 대회도 안 나갑니다. 그때도 그 바프 찍는 그런 컨텐츠를 계속 해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하다가 사실 그 컨텐츠가 뭐 그렇게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반응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제 타투나 이런 걸로 이제 욕하시는 분도 많고 유의미한 그런 성장 지표가 없어서. 그런데 그 22년 제마 때도 그렇고 마라톤, 러닝 오히려 이것에 좀 더 반응도 있었고, 저도 10km 한번 나가보니까 이게 많은 분들 공감하실 텐데 그러면 하프도 뛰어보고 싶고 풀도 뛰어보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3년 하반기에 첫 하프 마라톤 서울 레이스 10월에 참가하게 되고, 드디어 인생 첫 풀코스 마라톤 JTBC 마라톤 풀코스를 신청하게 됩니다. 서울 레이스 목표는 진짜 제가 그 당시도 러닝에 대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10km 45분 뛰었으니까 곱하기 2 하면 90분, 1시간 30분인데 당연히 그렇게 쭉 뛰는 건 못할 테니까 조금 텀을 두면은 1시간 40분 안에 들어오겠지, 이런 그냥 단순 무식한 생각으로 하프 목표를 설정하고, 웃긴 게 하프 나가기 전까지 장거리 훈련을 20km 딱 한 번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도 이제 10km씩은 간간히 뛸 수 있는 정도가 됐었고, 그래도 그렇게 10km씩 자주 안 뛰었어요. 막 7, 8km가 대부분이었습니다. 5km, 6km, 7km. 그랬던 와중에서 하프 그 목표 설정한 것 자체가 사실 웃기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데 웃기게도 그 목표를 달성해버려요. 1시간 39분 40 몇 초로. 거의 18, 19대부터 쥐난 상태로 움직여서 달성을 해서 뭐 그 당시에 그렇게 달성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뻤고, 그래서 이게 문제였습니다. 풀코스도 당연히 완주하겠지라는 그런 오만한 생각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그 서울 레이스에서 후반에, 극후반에 정말 간당간당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잘못 생각을 해버린 게, 쉬자 그냥 몸에 피로가 누적된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제마까지 한 3주 텀이 있거든요. 그냥 쉽니다. 뛰어도 거의 뭐 주에 한두 번? 지금 생각하면 진짜 아찔해요. 말씀드렸죠, 서울 레이스 전까지 최장거리가 20km였다고. 그래서 JTBC 마라톤 나갈 때까지 제 인생 최장거리는 하프 거리가 끝이었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23년 JTBC 마라톤 풀코스에 참가하게 됩니다. 정말 뭐 에너지 보급, 신발 이런 거에 대한 지식 조금씩 쌓아가던 중이었어요. 이제 그 당시에 뭐 푸마 디베이트 나이트로 3 사고, 디베이트 나이트로 엘리트 3, 2죠 그때. 디베이트 나이트로도 2였다 사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그 당시에 목표 설정도 하프랑 비슷했어요. 단순히 하프 1시간 40분 했으니까 곱하기 2 하면은 얼마야? 3시간 20분 나오니까
거기에서 뭐 10분 20분 늘려서 가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500 페이스죠. 거의 한 330 타겟으로 달리게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게 하프까지는 그렇게 달려줬어요. 그치, 하프는 그거보다 빠른 속도로 달렸었으니까. 근데 하프 넘어가면서 22km 23km 때 여기 우측 장경인데 상부가 빵 터졌습니다. 걸을 수는 있어요. 걸을 때는 아픔은 없어요. 한 발이라도 뛰면은 통증이 발생하더라고요. 게다가 그 하프 타이밍 때부터 비도 왔고 정말 처량하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근데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한, 제가 고집인지 아집인지 뭐 옥인지 그런 정신으로 걸어서 20km 남았죠. 걸어서 20km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여러분들이 이걸로 유입되신 분들이 오래된 분들 중에 좀 있는데, JTBC 마라톤 꼴찌 주자의 이야기 5시간 27분으로 완주를 하는데, 그것도 사실 완주도 아니죠. 뛰지도 못했던 거고 피니시 라인을 철거하고 있었어요. 그 철거하고 있는 곳을 그냥 비집고 제가 센서만 지나간 그런 기록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됐죠. 내가 풀코스라는 거를 너무 얕봤구나, 풀코스라는 거 이렇게 가벼이 생각해서 도전할 만한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런닝이라는 거 자체에 대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거 런닝이라는 거 너무 좋고 이런데 그러면 런닝 쪽으로 더 투자를 해야 되나. 말씀드렸지만 그 전까지는 런닝이 거의 진심이 아니었다라고 뭐 다들 많이 까는 떡밥 밑밥으로 말씀하시지만 저 진짜였잖아요. 그 상태에서 안 되겠다, 이렇게 풀코스도 도전해봤고 제대로 완주하지 못했다는 것 스스로에게 너무나 좀 아쉬워서, 그러면은 제대로 풀코스로 완주할 수 있는 그런 러너가 돼보자 라는 생각으로 그 장경인대를 한 3주에 걸쳐서 다스려내고서 치료를 계속 열심히 받았습니다. 정형외과 막 이곳저곳 가보고 물리치료 받고 약 먹고 해서 한 3주 만에 나와서 이제 11월 극말 12월부터 해가지고 장거리 훈련에 집중을 했습니다. 내가 그래 스피드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장거리를 진짜 너무 안 했구나 라는 생각으로 제가 또 웃긴 게 동마를 신청을 해놨어요. 풀을 그 대회 전에, 제마 전에 했는지 후에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동마가 신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여기서 제대로 된 리벤지를 하자 라는 생각으로 12월부터 3월까지 12, 1, 2 한 3개월 동안 LSD를 20km 이상 차근히 올려가면서 6, 7번을 합니다. 최초 2시간 20km 25km 3시간 30km 35km 한번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다시 35km 이런 식으로 7번 했네요. 그 정도로 장거리 훈련에 집중을 하고 나서 장거리 훈련뿐 아니라 이제 러닝 자체에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 전까지는 월 마일리지를 따지면은 아마 100이 됐을런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겨울에는 그래도 200 이상으로 좀 올리면서 달리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기량들도 올라가더라고요. 풀코스 전에 기량 체크를 위해서 2월달 24년 2월 10km 대회를 하나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41분 40초를 했고 자신감이 붙었죠. 진짜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기록이 단축이 되니까 뭐 동마 때 어떠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달린 건 사실 없었습니다만 기분 좋게 완주를 하자 라는 생각으로 정말 너무 재밌게 달렸어요. 3시간 22분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런닝에 더 재미가 들기 시작했죠. 런닝에 거의 올인을 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그렇게 한번 텐션이 붙으니까 성장이 가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그만큼 제가 더 투자한 것도 있죠. 4월달인가 5월달인가 월 400 마일리지도 한번 찍어보고
이러면서 정말 열심히 24년 하반기를 준비를 해서 24년 하반기에 말도 안 되는 성적을 이뤄내긴 합니다. 10km 9월달에 38분 35초. 그 전까지 이제 그냥 40분 언더만 하자였는데 그렇게 오버 달성을 했고, 하프 그 전해 서울 레이스에 이어서 또 서울 레이스에 나가서 1시간 24분 4초 그리고 대망의 또 24년 JTBC 마라톤 풀코스에 나갔는데 여기에서 좀 오만했죠. 이 기세면은 이거 서브3 도전해봐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게 원래는 그래 제마 때 싱글 도전하고 25년 동마 때 서브3 도전하고 해보자 였는데, 그 10km와 하프 기록이 너무 잘 나와버리니까 좀 오만해졌죠. 또 오만해졌어. 이놈의 제마 때면 계속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도전을 하긴 하는데 아쉽게도 3시간 3분의 기록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사실 그때부터가 이제 쭉 기세를 탔다가 이제 브레이크가 걸린 타이밍이었어요. 그렇게 무리한 목표 설정과 더불어서 굉장히 하드코어한 일정을 24년 하반기 후반에 가져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3년 제마 때 장경인대 이후로 최초로 부상을 겪게 됩니다. 무릎 어디 연골쯤에 염증이 생겼던 것 같은데요. 단순히 어디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무리한 일정 때문에 생겼던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그게 또 제일 중요한 타이밍이었던 12월 말 1월까지 넘어가는 그 타이밍에 부상을 겪었어요. 그 이후에 제가 2월달에 오사카 마라톤도 있고 말씀드렸던 동마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중요한 타이밍이었는데 그래 부상을 당하니까 몸뿐 아니라 정신까지 막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어떻게 1월 중으로 회복은 돼서 1월 말부터 2월 준비는 했지만 턱없이 그게 부족했고 기량을 복구하는 것도 실패를 했습니다. 오사카 때 서브3를 그래도 도전을 할까 했는데 안되겠다 뻔뻔하자 해서 3시간 18분 해서 동마 때 재도전을 하기로 그래도 마음 먹었었는데 도전을 했습니다만 처참하게 3시간 15분이라는 기록으로 실패를 합니다. 그래도 이제 어쩌겠습니까? 러닝이라는 거를 인생과 함께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다시 심기일전하자라는 생각으로 전반기에 굉장히 덜그덕 거리면서 어떻게든 그래도 10km PB는 가져가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10km 37분대를 달성하게 됐는데요. 그 외에는 성취가 별다른 게 없어서 그래 25년 하반기에 꽃을 피워보자라는 생각으로 여름에 좀 열심히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반기 준비를 열심히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비단 훈련만 빡세게 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훈련 빡세게 하는 건 당연히 서브3를 도전함에 있어서 중요하죠. 그게 없으면 서브3는 당연히 못하는 건데 그거보다 중요시했던 거는 부상 관리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말 연초에 부상을 겪고 난 후에 그렇게 안 좋은 걸 겪었다 보니까 이거 부상이라는 건 최대한 멀리 해야 되겠구나. 제가 사실 러닝 컨텐츠를 이렇게 제공드림에 있어서 부상 관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만 제가 하필 소홀했던 타이밍에 그렇게 부상을 겪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더 몸으로 체감을 했다 보니까 그거를 더 신경 써야 되겠구나. 러닝 전에 웜업 스트레칭 해주고 러닝 후에 회복 스트레칭 해주고 보강운동 꾸준히 해주고 훈련 스케줄을 크게 윤곽은 잡되 그날 컨디션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반기에 더워서도 있고 원래 여름에 그렇게 마일리지를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닌 것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안 가져갔습니다. 250에서 300 사이 정도? 300 넘긴 적이 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금 들으시면 좀 의아하실 겁니다. 요즘 서브3 하려면 무조건 월 마일리지 300은 기본으로 넘어야 되고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체계적인 훈련을 하신다라면은 최근에 신동영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무조건 그리고 높은 마일리지를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 다양한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어필 훈련도 하고 스피드 훈련 빌드업이나 그리고 장거리 훈련도 그냥 30km LSD 30km 페이스주 35km LSD 등등 다양하게 좀 했고요. 그렇게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서 그렇게 투자를 하니까 보상을 받더라고요. 10km PB 37분 35초 가져가고 하프 1시간 22분 30초 가져가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엊그저께
2시간 59분 58초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렸지만 오늘 제가 이렇게 뭐 잘 뛰는 법을 알려드린다 이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제 히스토리를 말씀드린 거고, 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사실 모르겠으나 제 케이스를 그렇게 좀 거울 삼아서 발전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어렸을 때 뭐 러닝을 비롯한 어떤 운동도 따로 한 게 없고요. 군대 때 운동했고, 그리고 22년 때부터 좀 꾸준히 계속 운동을 해왔다는 것.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4년 차에 서비스를 한 거니까 요즘 뭐 기록 인플레라고 말할 정도로 한국의 기록 추이가 정말 높아져 가잖아요. 그거에 너무 압박감이나 부담감 느끼지 마시고 마이페이스로. 사람의 신체는 100명이면 100명 다 다릅니다. 이거는 제가 바프 컨텐츠 할 때도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절대로 남과 그렇게 막 매칭해서 저렇게 무조건 해야 되겠다라는 강박 같은 거 가지지 마시고, 다시 말씀드리는 마이페이스로 꾸준히 러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꼭 서브3가 아니더라도 내가 목표하는 그 목표 분명히 달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럴 수 있도록 저는 또 앞으로 다양한 러닝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디어였습니다.